주제 시작하기에 앞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고쳐보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 지도자와 파워의 어떤 교감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김정은은 북한에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경제도 어느 정도 이상에 올려놨고 핵무력도 완전히 완성해서 그 세계 무력 강국인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그 김정은의 어떤 인공적인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그 화성 15 그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어디로 가는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김정은의 어떤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드림 목적입니다. 어떤 그 드림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주변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내부의 어떤 엘리트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찰해 보면은 김정은의 어떤 그 향후 그 정책 대안 그리고 한반도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것은 비핵화 정책으로 그 북한이 비핵화되는 걸 바라겠죠. 근데 김정은의 어떤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드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동방의 핵강국을 주장해왔고 이제 그 동방의 핵강국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약간 힘에 겨운 상태고 전략 변화 내지는 전술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제껴놓고 남쪽의 경제력을 어떻게 이용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면서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이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볼까,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리더십을 보면 장수의 세 가지가 있죠. 용장, 지장, 덕장이 있습니다. 그 용장은 단원장처럼 아주 용기입니다. 이제 용장은 그 용장의 문모는 경도 포격 사건에서 보여줬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그 포격하면서 아주 배신 좋은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그 용장으로서 면모를 보여줬고, 지장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수업을 받고 여러 사람들하고 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화 돼 있어요, 마인드는. 그래서 보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지만 북한 체제에서 유일한 캡탈리즘을 향유하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죠. 혼자 그 캡탈리즘을 향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볼 때 지장, 덕장, 용장이라는 그 세 가지 면모를 다 연출하고 있어요. 덕장은 뭐냐면 예민 사상, 예민 행보를 통해서 그 뭐 타가소를 방문해서 아기를 안는다든가 또 가난한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장의 모습은 그렇고, 그 향후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보통 그러잖아요. 지장, 용장, 덕장보다 또 한 단계 위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하시면 주세요. 지장, 덕장, 용장보다 한수 장수의 용중에서. 네? 용장. 운 좋은 장수. 네.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밥장이에요. 밥 사주는 장수. 네? 밥사. 네, 밥 사주는 장수가 최고예요. 그렇지. 네. 인민을 주는 그러니까 인민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런 장수로 지금 이제 진화하는 이볼루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9월 달에 북한 공산당 창건 70주년인가요? 70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의 드림이라는 것은
쌀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는 것이 김정은의 드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인민들이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체제 이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두려워해서 소원을 내심으로 지금은 상당히 그 핵무력하고 병진 노선으로 사안타를 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만약에 어떤 그 쌀밥에 고깃국, 이 밥에 소고기국을 못 먹였을 때 그 인민의 어떤 이탈 그거를 생각하면은 대외적으로 일정 부분은 타협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그 참가한 것도 남쪽의 어떤 그 평창 올림픽 성공에 대한 남쪽의 어떤 부흥, 희망이 있잖아요. 그 부흥에 그 일정 부분 이렇게 영합하면서 그 남쪽을 통해서 어떤 그 대국 제재를 약화시켜 보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어떤 지금 미국 관계 그 정상회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핵강국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피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세계 그 저널리스트들이 스팟라이트 받으면서 비핵화 회담이니까 당연히 핵국가니까 그 비핵화 회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역설적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의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큰 합의를 통해서 결실이 있을지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는 북한의 생존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제 핵국가임을 대외에 가시하면서 이제 남쪽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전략인데 미국은 너무 깐깐해서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하고 틀어져도 한국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면은 그 테일러드 코어전, 맞춤형식 강압 전략이라고 하죠. 테일러드 코어전.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꿀밤 때림식으로 이번에 그 풍계리 핵 그 창간날에 한국 저널리스트 빼버렸잖아요. 네? 너희들 왜 그 B-52 자산을 그 한반도에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백스선도 이런 공격 훈련을 하느냐? 여기 시비 걸어가지고 그 한국 저널리스트를 빼버리는데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빌드리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떤 체제 이완, 시스템 이완을 노리면서 결국은 한미 동맹이 그 쐐기가 이렇게 완전히 박혀져서 균열되고 그 미국이 서태평양으로 건너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최후 이상이겠죠. 그래야만 이제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산화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북한 비핵화 입장에 보면은 두 번째 체제 보장이에요. 우리 체제를 보장해 주면은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 주면은 우리가 비핵화하겠다. 이거 완전 조건부 비핵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인정하는 그 한미 훈련은 독수리 훈련하고 휘리졸브 훈련, 이 방어 훈련 두 개만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기까지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은 하지만 독수리 훈련, 휘리졸브 훈련까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향후 시간 좀 흐른 후에 이득기를 계속 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그 공격적인 전략을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비핵화 입장인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어떤 전향적인 그 리더십, 전향적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평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리더십이 지금 김정은 리더십이 과거의 리더십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북한이 지금 이제 그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그 경제 개발에 완전 매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했다. 그런 결론을 아직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어떤 그 징조도 안 보이고 또 그 의지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한다는 것이 풍계리 그걸 이제 폭파하겠다는 건데, 그 냉각수 타고 폭파하는 그 과거에 행돼 있었죠. 그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돈 받고 이렇게 그냥 폐기 다 되는 그 폐기 일로에 있는 그걸 폭파해버리고 보상 받고, 그다음 이제 풍계리 그거도 마찬가지. 그 가용 터널이 2개 있다는데 그거를 폭파해도 그걸 폭파하는데 한 6개월이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폭파해버리고 미국으로부터 만약에 체제 어떤 대북 제재라든가 어떤 보상 뭐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자기들 또 주장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미국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통분 협의가 나오느냐, 그런 향후 좀 두어봐야 되고,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나오던 북한의 선언적인 어떤 비핵화 합의, 이거는 그냥 무리만 선언적이고 아직은 결론이 안 났어요. 이 함자비가 이제 딱 가다가 오징어 딱 이렇게 얼굴에 딱 가리고 좀 가다가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뭐 좀 가져오시오. 돈 주면 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또 계속 이렇게 뭐 주저앉아요. 뭐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북한이 만들어놓은 이 조건, 군사적 위협 제거, 체제 보장, 여기에는 북한의 주관적인 어떤 조건을 걸 그 조건부가 엄청 많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북한이 약간의 어떤 선심을 쓰는 것으로 너무 과대 평가해서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시미즘하고 옵티미즘이 교차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옵티미즘의 가능성을 두고 비핵화 로드맵을 추구하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생각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한국도 나름대로의 어떤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하다가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는데 강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보면은 TPP 빠져버리고 파기해버리고 뭐 나프타도 파기했다 그러고, 그게 이제 파기의 명수고, 그다음에 이제 unpredictable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 어느 순간에 파기될 수가 있어요. 평택에 미국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군사를 넓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 생각, 60% 생각이 싱킹에 불과하고,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한미 동맹도 파기될 수 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23,000명 이하로 빠질 때는 의회 비준을 받아라. 이제 unpredictable 리더십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견제의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국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나리오죠. 미국 빼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두려워한 거는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거로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워싱턴까지 파괴되면서 대한민국을 보증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도 나름대로의 무서운 전략 무기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화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이 없으면은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 사이에 왔다 갔다 그리면서 시간만 택하는 거예요. 비핵화하면서 북한은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내고 우리는 선언적으로 비핵화하겠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계속 이렇게 만들 겁니다. 60개, 100개, 200개 계속 늘려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향후 북한이 핵탄도 한 5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감당이 안 되고, 한국으로서는 미국 체제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은 이 독립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향후 미국 체제에 너무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자우처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되냐, 가져야 되냐. 미국에 그게 이제 베프티스트 기독교인인데, 문재인들이 뭐 울거리는 세상에서 말이지, 자기도 총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네? 총을 가지자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미국이래, 시각이.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 어떤 패권 때문에 그 핵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국제적인 체제 속에서의 그 핵을 가지게 되면 많은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또 교육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틈새, 북한이 두려워하는 그런 전략 무기 개발할 분야는 많아요. 여러 분야가 있어요. 무기 체계를 전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우주 무기도 있고, 신의 지팡이 같은 그런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 어떤 핵 잠수함 개발도, 그다음에 제식 탄두의 탄두 무게를 늘리고 거기에 더 강력한 어떤 탄두를 싣는 그런 방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북한의 테일러드 고전 핵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화 체제하고 남북 그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거는 따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상 체제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제거 이 두 개 가지고 박사하기도 가능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식의 해석과 또 미국식의 해석과 한국식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훈련하는 것은 공격 훈련이가 아니고 방어 훈련이고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 적도 없는데 얘들은 뭐 계속 군사적 위협이라고 그냥 공격하지 않을 것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김정은인데 공격한 적도 없고 그런데 뭐 적대 정책 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내부적인 어떤 벽속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제 보장. 어떤 식으로 북한을 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한이 비핵화기를 못하는가.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옛장수 말입니다. 옛장수. 군사적 위협. 어떤 게 군사적 위협입니까? 가장 큰 군사적 CLS, 밀리터리 스레시 무엇인가? 주한미군인가요? 아니면 한반도에 전개된 핵자산, 뭐 B1B라든가, 뭐 B-52라든가, 로미오급 뭐 핵 장판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밀리터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이렇게 통일의 방안을 모색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어떤 주요 의제가 있었어요. 미끄러진 혈맥 있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행되려면은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남북 교류 왕래도 활성화되고 또 북한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되지. 이게 되지 않고는 현재는 사실상 통미봉남식의 분위기예요 지금. 어제 오늘 분위기가 통미봉남. 미국은 초청하고 한국은 너희는 오지 마라. 통미봉남은 전술적인 어떤 그 변화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두고 와야 되고 전술 변화로 그게 뭐 미국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문점의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훈련, 조그만 뭐 이런 특수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 이런 것도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사실상 방어 훈련이지만 방어는 사실상 공격을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공격 방어 구분이 없어요. 전쟁이라면 공격이랑 방어가 다 똑같아요. 그걸 구분한다는 게 참 애매해요. 어떤 것이 공격이고 어떤 게 방어. 방어가 잘 돼 있으면은 그 자체가 공격인 거예요. 또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체제를 지키는 또 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 공격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랄까 언어적 유의에 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현재한 것은 한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시비를 걸 수 있는 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자산을 더 못 만들게 만들고 이런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략 무기를 더 확장하는데 제동을 거는 그러한 어떤 그 북한의 전술일 가능성도 노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실천 방안을 보면 첫 번째 남북 끊어진 혈맹이기 이런 어떤 그 뭡니까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로드, 만추리안 레일로드,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로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그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약 한 80조 원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뭐 북한이 대내겠어요. 우리가 대야죠. 이렇게 하는 데는 남한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비핵화의 어떤 진전 속도에 따라서 가야 될 거라서 투자하고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이제 개성공단처럼 돈 다 떼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실천 방안으로서 적대행위 중지라고 그랬는데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탈북인들이 북한 정권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북한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지 나가고 있고 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뭐 이렇게 김정은은 범죄자, 인권의 범죄자 이렇게 해서 그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NLL 평화 수협 전환 이걸로 북한이 주장하는 거하고 남쪽이 주장하는 거 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감 이거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 다음 이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어떤 식으로 모색할 것인가. 이제 불가침 합의 준수는 우리가 7.3 공동성명에서도 그 남북 불가침 합의를 했었고요. 했지만 이게 뭐 합의한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고 북한이라는 정권의 속성이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버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또 대응도 필요하다고 단계적 군축 우리가 좋으면 뭐 휴전선을 부분을 해서 30km, 40km 이렇게 대치된 무장비를 뒤로 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빼버리면 서울이 위험해지죠. 서울 이쪽에 이렇게 미수 지역에 이렇게 강한 군사시설 군대들이 다 뒤로 빠져버리면은 북한이 막으면 밀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서울이 막혀요. 그래서 군축도 또 앞으로 향후 연구해야 되고, 그다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 뭐 3자에서 지금 4자로 거의 확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을 왜 포함시켜야 되냐?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안정적인 발휘를 위해서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원유 제공이라든가 또 군사 원조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틀어버리면 북한을 또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무슨 일도 꾸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굉장히 대치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미국이 또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원하는 중국이 미국 때문에 상당한 어떤 강해를 받고 있어요. 원 차이나 팔로세요.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을 전략적인 어떤 그 자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거죠. 물론 뭐 중국의 입장은 변방에 있는 국가가 핵 무력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변방 관리를 위해서. 변방의 핵이 강해지면 중원이 위험하니까. 한반도 비핵화 또는 향후 변화체제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변화 동의는 이제 저는 생존을 위한 그 전술적인 변화, 전략적인 변화라고 봐요. 어떻게 하나의 어떤 뭐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평화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략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리즘 시큐리티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변화, 스스로의 변화로 됩니다. 리즘 시큐리티. 그게 항상 가장 베이스가 리즘 시큐리티예요. 아까 처음에 봤듯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그 정권 안보잖아요. 자기 체제 안보,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 중단. 이게 했을 때 우리는 비핵화겠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은 김정은의 주관적인 시각이죠. 북한 체제의 시각. 물론 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을 감당하기에는 그런 시각 자체가 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향후 뭐 핵탄두를 50개, 60개, 100개 뭐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참 문제는. 그래서 동의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이제 경제에 미전하자. 그 7차 중앙당 회의에서 그렇게 그 경제에 집중하자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통미 통남 전략으로 변화를 주면서 자기가 가진 핵을 조금씩 팔아먹으면서 그 핵을 팔고 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사회 SOC,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 정권의 안보를 더욱더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도 먼 미래죠. 먼 미래는 이제 그 어떤 그 핵을 보유한 채 사회주의 경제 발전을 좀 더 강하게 다져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강성대국,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배포를 속으로 이제 배심으로 가지고 있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정은의 전략 실행 방법은 상대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만 자체만 해도 북한은 엄청난 정치적 승리예요. 핵국가 인정 못 받는데 회담함으로써 핵국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보고 향후 변화체제 전망에 대해서 보기 전에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비핵화 연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개성공단 같은 꼴이 날지, 그 투자했는 건 투자하고 나중에 또 남북도 단절이 생기면은 목적 달성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개의 어떤 그 벨트를 나누고 있어요. 신경정상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EM 벨트 관광 벨트, 그다음 동해 에너지 자원 벨트 세 가지가 있는데, 북한 핵이 만약에 탄두가 60개라면 60개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벨트에다가 한 20조, 여기 20조, 여기 20조, 여기 20조. 뭐 그 정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투자 운동을 해서 못하는 게 문제겠죠.
미국 간의 비핵화 쟁점은 알죠. 여러분들 다 나왔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최근에 리비아식으로 하지 않고 트럼프 방식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트럼프 방식이 뭐냐? 북한이 아직 김정은이가 아직 굉장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남한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주한미국까지 각오가 돼 있는 그런 트럼프가 그게 남한을 이제 북한 다루는데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남한 경제력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개인 측도는 해요. 왜냐하면 unpredictable 것이니까. 그 한국적 평화 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 곽태환 교수님이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이루어가신 그 생각해낸 그 방식. 저도 상당히 많이 평생 동안 한 건 아니고 너무 이런 결론을 아니 너 결론에 이거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마운데 평생 동안 한 건 아니고. 네. 그 1단계로서는 남북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미 3자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입구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입구 출구 전략은 이제 뭐냐?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공동 합의하는 겁니다. 이제 3자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 의미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쉐어드 밸류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없어요.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6자 회담의 보험과 교차 승인 완료, 4자 회담 개최를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안전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2단계에서 미국,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교관계 수립하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 피날레 단계로 가칭 코리안 페닌슐라 피스 트리티,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평화조약 체결을 유엔의 비준을 받아가지고 6자 회담을 통해서 추가로 이게 뭐 러시아나 일본의 비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평화 합의문도 하고 남북 기본 조약도 체결하고 미국 평화 합의문도 마련하고 한중 평화 합의문, 미중 평화 합의문, 그리고 여기 또 포함시켜야 될 것이 북일 평화 합의문. 북한이 항상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배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산하겠다, 핵무기로 뭐 부셔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일 간의 평화 피스트리티도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이 박사 견해고 내 견해는 그렇죠. 아니에요. 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중 평화 합의문 속에는 반드시 영토 조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 EEZ 문제, 이호도 문제. 그런데 한반도 중립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립화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중국이 EEZ 문제를 걸고 한반도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배 없는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호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립화된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 중국이 그냥 얌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 중국의 고의를 우리가 기대할 수만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필요한데 그럼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 주도할 것인가?
평화유중으로 주도하는지 검토해 봅시다. 그죠? 그건 내 견해입니다. 예. 일괄 타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싱가포르에서 6월 10일 날 이루어질 그 CBID 이런 식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드맵에는 현재 미래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NPT에 북한이 재가입하는 거예요. 그 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고 의심 불리기 뭐 이런 신고하고 또 폐기하고 사찰하고. 근데 이 이제 사찰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폼페이오가 북한하고 물밑 교섭한 내용은 북한이 지정한 어떤 것과 사찰하는 걸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HEU를 김정은 특각에다가 특각 밑에 지하에 감춰놓고 그러면 그걸 사찰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존엄이 숙박하는 곳에 그 막 IAEA 회원들이 AEA 그 감찰단이 들이닥쳐가지고 군합발 싣고 말이야. 아니면 뭐 기계 들고 쳐들어오면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밑에 뭐 감춰놨는데 미국이 그 사냥개 끌고 가지고 너 힘을 주고 감춰주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반하느냐. 이건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마찰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두 가지 불가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은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시각하고, 하나는 이미 북한은 북한강을 건넜다. 지금 제스처는 쇼에 불과하고 외국의 경제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참여만한 HU를 그 넓은 북한 땅에 감춰놓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표적을 어떻게 스트라이크 하겠어요? 그리고 핵 기술자를 해외로 3,000명에 달하는 기술자를 반출하라고 했는데 그 3,000명을 반출하는 것도 문제고 북한이 또 동의도 안 할 것이고, 한다 그래도 USB에 그 핵 설계도를 딱 담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주고 그 어떤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재교육하고 사람 떠나고 미국하고 또 이해관계 상반됐을 때 이란처럼 또 순식간에 또 핵을 개발해서 다시 뒤라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전향적인 변화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그냥 미식볼 생각으로 이제 정치인들의 본놀이패 정도로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 패키지로는 미국이 원하는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까지 해체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WMD, 화학무기, 기술, 인공위성 추가 발사분지, 핵 개발 자력 폐기, 핵 기술자 해외 이전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이제 PVID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북한이 뭐 몇 입에 해주겠어요? 그럼 뭐 줄래? 미국 너희들 뭐 줄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가로. 근데 미국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한국에게 되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 적자에다가 한미동맹 분담금도 늘리라고 그러고, 나토에도 분담금 늘리지 않으면 나토의 동맹 빼겠다, 주한미군도 빼겠다, 숫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핵연합이 타결될 경우는 9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돼 있잖아요. 평양 방문 동시에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끌어내고, 이건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핵탄두 몇 개를 미국의 테네시, 폭 테네시로 이렇게 이전하고, 아니면 프랑스로 이전해서 세계적인 어떤 그 폭수 발생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 부분적으로 제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 내에서 북한 인력의 송출을 가능하게 하고, 북한 인력들이 유엔 회원국 내에서 동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 북한 내놔라고 그러고, 얘는
그럼 핵폭탄을 내놓으면 뭐 주실래요? 그럼 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안 내놓겠다. 이 줄다리, 긴 줄다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가능성 두고 볼 일이죠.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김정은이가 지장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장. 그러면은 정상회담 결렬되었을 때 한반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뭐 선멸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중국이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폭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상호 서린우호 관계 조약, 그 동맹 조약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허풍, 물론이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긴장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되라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위기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분주하게 또 보겠죠. 북한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기도 하고 또 뭐 이코노미 패키지를 또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결국은 그게 안 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장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도 경제 개발은 해야 되는데 제재가 안 풀리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김정은도 또 상당히 그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